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 현장과 농촌에서의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아마도 이분들이 안 계시면은 공장도 농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죠. 네,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철승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대표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오신 타지마할 라쉬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특히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인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노동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국 제주도, 서울, 뭐 여기 저 김해, 창원 할 것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눈에 띄는 시대가 됐어요.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우선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통계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예. 전체 취업자의 수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통계청과 법무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국내 전체 취업자는 2,808만 9천 명, 약 한 2,810만 명 정도가 국내 전체 취업 인구인데요. 예. 그중에서 외국인 취업자가 차지하는 게 85만 명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외국인 취업자 중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위 말해서 미등록 이주민들, 예.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뭐 불법 체류라고 표기를 하지만 예. 그게 꼭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한 130만 명, 꽤 되네요. 그러면 전체 취업자의 약 한 4.6% 정도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5%에 육박하는 네. 분들이 전체 취업자의 중에 5% 네네. 육박하는 게 외국인이다 이런 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 이제 국적으로 좀 따져보면 어느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까? 뭐 우선 순서대로 말하면 아무래도 뭐 중국이 제일 많고요. 제중국 동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중국이 약 한 90만 명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이상이 동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 태국, 베트남, 한국과 현재 고용 허가를 통해서 인력 도입 양해각서를 맺은 나라가 16개 나라입니다. 예. 그 나라 순서로 이어져서 예.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 태국이 아무래도 중국 네. 이외에는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자, 라쉬드 씨는 파키스탄에서 오셨죠? 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네네. 20년 전에는 그럼 여기 이제 근로자로 오신 겁니까? 예, 근로자로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때 CNG 3번 하고 그다음에 동파이프 LG 회사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시다가 지금은 20년 동안 어떻게 비자를 어떤 비자로 살고 계세요? 이제 지금 한국저자랑 기여해가지고 F6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네. 한국 여성하고. 네네. 그러시군요. 20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네네. 그동안 살면서 이제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예. 좀 어떻게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까? 네, 어디 가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일 있어도 하길 이렇게 이주민 센터에서 도와받아가지고 뭐 하는 걸 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철승 대표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네, 받는다는 많이 말씀이시죠? 받았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것이 있거든요. 권정숙 기자의 취재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의 한 파프리카 농가. 다음 달 시작할 겨울 파프리카 정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박봉성 씨와 함께 세척부터 하나하나 작업하는 이들은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바쁜 시기일수록 더욱 일손이 부족한 농촌. 높은 인건비는 부담이지만 시기에 맞게 농사를 짓기 위해 이 농가는 미리미리 외국인 근로자를 구한 것입니다. 실제 경남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1,347명.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중대형 조선소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는 4,701명. 계절 근로자도 전국에 배정된 34,614명 중 경남 배정 인원은 3,465명으로 올 상반기에만 1,161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현장.
때문에 경남에서도 상황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소멸 위기 시대. 빈 일자리를 채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이 이제 녹아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없으면은 우리 사회가 안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언어 소통 문제가 잘 안 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기업별로 취업하고 있는 현황을 보게 되면 예. 대체적으로 30인 이하의 70%의 이주 노동자들이 취업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작은 업체에 많이 취업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 소규모 업체에서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을 구비해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사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없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 소통의 문제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이제 세 군데 관련 부처에서 통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예.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에서 하고 있는 콜 서비스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콜 서비스,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하는 콜 서비스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는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 콜 서비스 자체가 수요를 다 이제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서비스 제공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 그 밖에도 저희 단체와 같이 민간 영역에서 예. 무료로 예. 또 통역에 대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병의원 같은 경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입국자라 그래서 중간에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나 또 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에 부족한 그 언어 통역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고충이 심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언어 문제 심각하게 겪고 있는데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들어올 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희망을 해서 들어오시는 텐데 들어올 때 어떤 한국어를 좀 공부하고 온다든지 어떤 뭐 좀 적성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자격 요건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취업 비자로 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고용허가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예.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정부 간에 예. 양해각서가 체결된 16개 나라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네.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예. 2차적으로는 각종 체력장이라든가 또 신체 검사라든가 그 밖에 범죄 경력 조회라든가 또 직무와 관련된 테스트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적 순으로 저희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또 나이 제한도 엄격해서 예. 19세 이상 39세 이하만 예.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한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따질 게 많아서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런 이제 통과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정비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의 고용허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 3대 원칙, 정책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문 인력을 수급하겠다. 비전문 인력만 전문 인력이 아니고. 예, 그것은 전문 인력 자리는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순한 비전문 인력만 예. 외국 인력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고용허가 제도의 취지이고 예. 그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정주화 방지를 위해서 로테이션 정책을 쓰겠다. 쉽게 말해서 거는, 정주화라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에 있게끔 하지 않고 예. 잠시 노동력만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마치면 돌려보내서 예. 그것을 순환한다, 로테이션 예. 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예. 정책의 핵심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보안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보안성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보완해주는 외국인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나마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도 없어지지 않도록 예. 소위 보완적 기능으로 고용허가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취지 자체가 외국인의 취지 자체가 이런 정책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데 그게 20년 전에 온 건데 예. 지금은 뭐 급격하게 변화돼 가지고 이 외국 인력 정책의 근간이 현실에 맞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예. 언어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오래 체류하면 한국어 능력이 훨씬 더 높아져 가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렇죠. 예. 근데 조금 되게 되면 돌려보내고 신규로 도입하고 예. 이런 로테이션 정책을 고수하다 보니까 현장과 맞지 않는 예. 그런 모습으로 소위 일자리 미스매칭이나 예.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들어와서 이제 언어도 익숙해지고 일도 익숙해지고 숙련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배울만 하면 돌아가야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 실제로 라쉬드 씨도 20년이 됐습니다만은 주변에 이제 다른 외국인 친구들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까? 좀 배울만 하면 비자 문제 때문에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서정님 하나님들의 말대로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3년 아니면 4년 10개월 일하다가 예. 일해서 뭐 오나 뭐나 다 배우니까 네. 또 일 이제 잘해야 되니까 이 비자 끝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 이거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 조금. 그러니까요. 네. 뭐 3, 4년 있다가 돌아가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윈윈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 거군요. 자, 한국에 와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그리고 이분들을 고용해서 사업 혹은 뭐 농촌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 고용주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에서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서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서 살고 싶지만은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왜냐면 학교를 졸업하면 여기서 이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비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유학 왔고 다른 나머지 친구들이 다른 외국 이제 미국 갔든 뭐 유럽 쪽으로 갔는데 저기는 이제 졸업하면 취직도 해주고 막 이 도움을 많이 줘요 나라에서는. 근데 비자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 한국에서 비자 받는 게 제일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학교에서 매년마다 우리가 영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만 일 많이 하고 힘들게 하고 뭐 욕도 먹고 이것도 다 우리만 다녀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너무 힘들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금 점점 법이 바뀌어가지고 변하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이제 이런 일을 외국인들이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농장 입장에서는 외국 근로자가 상당히 필요를 하죠. 한번 오면은 5개월 정도 체류하다가 다시 귀가를 해야 되니까 귀국을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 농가로 봤을 적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네, 지금 뭐 말씀 들어봤습니다는 역시 그 비자 문제네요. 처음에 나왔던 그 우즈베키스탄 여성분은 이제 유학생인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알선을 잘 안 해주고 비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두 번째 나왔던 분들도 이제 비자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앞서서도 라쉬드 씨도 비자 문제를 얘기했는데 비자가 최장 연장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일반 근로자로 들어왔을 때는? 네, 우리 있을 때는 3년밖에 없었어요. 3년밖에 안 됐었어요. 네. 지금 좀 늘어났죠? 네, 지금 4년 10개월. 4년 10개월. 야,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파독 광부 간호사 독일로 이제 파견을 간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보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혹시 그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까? 예. 코리안 드림 여기에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예.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면 네. 좋겠 아, 그래요? 생각했습니다. 예.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이 세운 비자 받는 사람들이 외국인, 예.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결혼한 사람들이 예. 이렇게 아이 태어나니까 이 아이들이
한국말 여기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우는 거잖아요. 예, 이 아이 자기 나라 말도 여기 학교 이렇게 조금 만들어주면 좋겠게 생각. 아, 네.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자식들이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 현상하고 비슷한 현상이 여기도 있군요. 그러니까는 네, 외국인들 네, 사이에서. 네. 자, 그런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네. 과거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 기숙사도 이게 비인간적인 기숙사 생활을 하게끔 하는 악덕 고용주가 많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통계 자료로 대신 그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예. 한국 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예. 5년 동안 매년마다 한국의 전체 임금 체불로 신고되는 건수를 보게 되면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35만 명 정도 되는데 예. 5년 사이에 계속 줄어서 23만 명까지 약 한 11만 명 정도가 한국인들은 현재 취업 중에 있는 전체 근로자에서 임금체불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예. 추세입니다. 반면에 이 똑같은 기간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신고되는 분들이 2만 8천 명에서 3만 1천 명 정도. 그러니까 약간 증가되거나 늘었네요. 뭐 이런 정도 추세인데 한국은 명확하게 줄고 있지만 예.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 늘고 있다는 거. 어.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장의 상황, 그 작업 실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열악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중대 재해가 일어나는 건수를 보게 되는데 산재로 사망하는 인원을 보게 되면 예.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의 숫자에서 계속적으로 줄기 시작해가지고 1,114명이 5년 동안에 예. 처음에 산재로 해서 사망자가 발생되는데 예. 855명으로 줄어듭니다. 줄었네요. 예. 그런데 외국인은 산재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78명에서 104명으로 연간을 말합니다. 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임금 체불 액수도 보게 되면 내국인들은 1조 6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3천억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의 금품을 보게 되면 예. 오히려 내국인과는 달리 예. 돈이 금품이 증가해 가지고 970억에서 1223억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나 현재 최근 5년이나 통계적인 수치에서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들의 이주 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처해져 있는 인권 문제, 예. 그 권리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쉬드 씨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임금을 고용주가 떼먹고 안 주거나 뭐 이런 경우. 네, 이렇게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일해가지고 월급 못 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월급 못 받으면은?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급 안 받으면 이주민 센터에 가가지고 예. 돈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혹시 그 모집단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외국인 노동자 수가 늘어나서? 이제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그 기업의 예. 현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30인 이하의 70%고 10인 이하가 40%고 4인 이하가 21%입니다. 예. 결국은 소기업 영세업체들. 그중에서도 영세업체에 외국인 취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영세업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아. 이런 문제 때문에 예. 과거에는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이 있었으니까 예. 한국인들이 당했던 문제들이 예. 외국인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예. 이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세업체가 도산 가능성이 크니까 그 영세업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군요. 네네. 시간 관계상 짧게 라쉬드 씨한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쉬드 씨는 지금까지 20년간 이제 한국에서 생활해 오셨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 있다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국에 20년 살다 오니까
한국에 아주 좋아하고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우리 외국인 받아주니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사랑하는 나라. 네. 그래도 뭐 좀 부탁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부탁하는 거나 아까 설명했는데요. 외국인한테 아주 편하게 비자 문제 아주 해주면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비자 문제군요. 까다롭게 좀 하지 말고 비자를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는 과연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없이 우리의 산업과 나아가서 삶 자체를 영위할 수 있을까요? 피부색이 달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